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박상규입니다. 저희 SBS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 집단과 국가적 의제를 연구하고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서 미래 한국을 여는 보도를 모색해 왔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류년 새해를 맞아 일하는 한국의 새 아침을 열자는 취지로 저희 SBS가 마련한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SBS는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지난 9월부터 베인앤컴퍼니와 함께 공동 연구를 시작했고 특별 취재단을 구성해서 세계 9개 나라의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는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도균 SBS 대표이사 사장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사장 송도균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내외기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SBS는 지난해 9월 고령화 문제로 첫 번째 미래 한국 리포트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두 번째 리포트를 발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노사정 대표께서 모두 함께하셨습니다. 각계를 이끌고 계신 400여 분께서도 새벽을 열고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일자리 문제, 그만큼 우리의 최대 현안입니다. 연사로 참여한 제레미 리프킨 선생은 일자리 없는 경제가 21세기 인류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SBS와 베인앤컴퍼니가 지난 넉 달 동안 연구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실업 문제는 세계적 흐름과 맞물려서 좀처럼 풀기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좌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SBS 미래 한국 리포트가 다시 일하는 한국, 재도약하는 한국을 여는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발표에 앞서 노동의 종말을 저술한 세계적 석학 제레미 리프킨 씨를 모시고 기조연설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레미 리프킨 씨를 소개합니다. Mr. Jeremy Rifkin, please. 리프킨 선생님.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Nice to be here.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Today we have 오늘 the prospect of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 beings across the world 수억 명이 underemployed 전 or 세계적으로 unemployed. 실업 상태에 있거나 불안전 And the 취업 prospects do 상태에 not look 있는 much better for the years 상황입니다. to come. 그리고 향후 몇 This job 년간도 이런 전망이 crisis 그리 that we're 밝아질 facing in Korea and 기운이 보이지 America, 않고 it's a 있습니다. global crisis. 한국과 미국에서 Every 겪고 있는 이 country 고용 문제는 is 전 finding itself 세계적으로 with 많은 increasing 국가들이 겪고 있는 unemployment 것입니다. and 더욱더 wondering 실업률이 세계 how 많은 does it deal with 나라에서 it. 높아지고 있고 The 이를 conventional 어떻게 wisdom 해결할지에 대해서 많은 is 고민을 that 하고 있습니다. new 사람들이 productivity will spur 전통적으로 new jobs. 취해왔던 At least that's the way it's been in the 해결 past. 방법은 더 많이 생산을 하면 더 많은 Unfortunately, 고용이 we're 창출될 seeing a 것이라는 그런 counterintuitive 방법이었습니다. trend 하지만 in the last few 안타깝게도 years 이러한 that 상황이 dramatic 최근 몇 increases in 년간에는 productivity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are resulting in fewer 생산은 jobs. 굉장히 크게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never seen that 일자리는 before in 그만큼 history. 창출되지 않고 있는 I'll give you 것이죠. a good case in 역사상 point. 유례가 없는 In 일입니다. my country, 한 가지 예를 many 말씀드리겠습니다. politicians 제 and 나라에서는 economists 많은 complain 정치인과 경제학자들이 늘 that so 불만을 many of our 토로합니다. manufacturing jobs 굉장히 are going to 많은 China. 제조업 부문의 그런 일자리가 And, 중국 that 사람들에게 China is taking 돌아간다 up much of the 이런 이런 production. 이야기를 합니다. It 그래서 is 생산의 true 많은 that 부분을 중국 사람들이 productivity in 감당해야 China 한다는 has 그런 불만을 increased. 합니다. 물론 Manufacturing has 중국에서 increased dramatically, but 생산성이 this is an 굉장히 interesting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China 흥미로운 통계 수치가 has 있습니다. eliminated 중국의 경우에는 15% of all of its factory workers in the last 7 공장 years. 근로자의 15%를 지난 7년간 감축했습니다. and 자동화 state-of-the-art 기기로 technology. 대체했고 또 첨단 기술로 대체가 Worldwide, 됐던 것입니다. 11% 전 of all the 세계적으로 factory jobs in the entire world 공장 have been 일자리의 eliminated in the last 7 11%가 years. 지난 And its current 7년간 trend, 없어졌습니다. 현 we 추세를 will 그대로 see the elimination of the 유지한다면 factory worker in world 공장 history 근로자 그리고 before 공장 the mid part 일자리 of the 자체가 21st century. 21세기 We're seeing 중반쯤 a 가면 similar 완전히 trend line 없어지지 emerge 않을까 하는 now in the 생각이 white 듭니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이트 컬러와 서비스 산업에도 비슷한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능화된 기술들이 거의 한 부문씩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에 맞는 스킬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컴퓨터 엔지니어라든지 과학자, 교육자, 컨설턴트 그리고 테크니션들을 키워내자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근로자들의 능력을 다 배양시킬 수 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일자리를 위한 적합한 스킬을 갖추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새로이 사회에 진출하는 상황에서 일자리가 충분치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역사상의 전환기에 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200년 전 산업혁명의 예와 비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은 어떤 노예 근로를 없앴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 노예를 없앴던 이유는 어떤 노예 한 명을 먹여 살리기보다는 스팀 엔진에 석탄을 실어 나르는 게 훨씬 더 쌌기 때문에 노예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20세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노동력이 싼 근로자를 놓고 본다면 우리가 새로이 개발하는 첨단 기술보다는 그래도 비용이 높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술의 발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자리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인간이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렇다면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인간을 대체해 나가는 이 시기에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생방송이 끝난 후에 1시간 동안의 강연에서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내놓을 것입니다. 일단 근로 시간 수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전력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자체를 어떤 수소 에너지라든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어떤 대안적인 고용을 창출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민 사회에서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제3의 부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더욱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런 새로운 변화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 위기와 노동의 미래, 이제 SBS 제2차 미래 한국 리포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SBS 보도본부의 최금락 미래부장 겸 경제부장, 그리고 김상엽 미래부 차장, 이성용 베인앤컴퍼니 한국 대표, 신영욱 베인앤컴퍼니 이사가 맡아주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어 좀 하면은 다른 데 소개시키려고 그랬지. 어쩌냐. 내가 우울한 사람 싫어하는데. 나 잘렸어. 너 어렵잖아. 너 카메라 샀을 때 카드로 산 거 아니야? 그 빚진까지 남아있지. 매출도 많이 오르고 있고 저희가 지금 처음하신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아니 내가 잘 아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사면 어떨까 해서. 왜 네 돈 주고 남의 물건을 팔아? 근데 사기라고 했잖아 내가. 10만 원이라도 10만 원은 괜찮으니까 10만 원 정도면 정말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만 원 안 될까요? 300만 원. 300? 카드 깡 좀 해주세요.
우리는 카드깡 하는 데가 아니에요. 금융대로 하거든요. 오늘이 6.8%고 100만 원. 맞아요. 200. 그리고 이 눈물 과연 영화 속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오늘 발표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한국이 직면한 7가지 일자리 충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왜 고용 극대화가 살 길인가 그 진단과 처방을 각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당장 실천해야 할 일들을 제안하겠습니다. 조금 전 리프킨의 말처럼 실업은 확실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7가지 일자리 충격이 급박하게 맞물리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복잡하게 만듭니다. 한국의 일자리 충격, 먼저 영화처럼 젊은 세대부터 보겠습니다. SBS와 베인앤컴퍼니의 분석 결과 국민 총생산에 대한 청년층의 기여도는 중장년층의 2배, 노년층의 14배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청년은 미래의 희망이고 국부의 원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지금 그 미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수록 닫혀가는 취업문 때문입니다.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인용하더라도 청년 실업률은 전체 평균의 2배가 훨씬 넘는 8%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약 40만 명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엔 취업을 준비하는 30만 명이 빠져 있고 어쩔 수 없이 놀고 있는 유휴 인력 24만 명도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백수라 부르는 사람들, 정부에서는 좀처럼 실업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베인앤컴퍼니와 SBS는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받는 가장 큰 모욕은 일할 수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정부 통계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그 수모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업률 공식 지표로만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좋습니다. OECD 국가 중 3.5%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정말 한국은 실업의 최우등 국가일까요? 보십시오. 전체 인구 4,200만 명 중 15세 미만과 비경제활동 인구를 빼면 2,34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인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가운데서 지난 일주일 동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들 80만 명 정도만 실업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6시간 미만의 불안전한 취업자 100만 명, 직장을 찾다 못해 아예 구직을 포기한 한계 근로자 11만 명 모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SBS와 베인이 선진국 지표를 바탕으로 실업률을 재조사한 결과 8.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많은 200만 명이 사실상의 실업자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고용률 비교에서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실업률이 OECD 최저라면 한국의 고용률 OECD 최고가 될 법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고용률은 멕시코와 비슷한 평균 수준입니다. 청년과 장년을 합쳐서 뽑을 경우 최하위권입니다. 한국의 일자리 실태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반증입니다. 일자리 충격 두 번째, 무차별로 급속하게 전개됩니다. 청년뿐 아니라 여성, 중장년, 노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을 보시죠. 지난 2년 사이에 40대 실직자가 40%, 50대 실직자가 70%나 늘어났습니다. 실업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중장년 실직은 가정경제를 무너뜨립니다. 30에서 50대 장년 남성은 가구주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계 소득의 80%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중장년이 실직하면 가계 소득의 60% 이상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OECD 4위로 치솟은 것은 생계 비관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성 대부분은 피어나지도 못한 채 시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 중 절반이 경제 활동에 아예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졸 남성과 비교하면 4배, 고졸의 2배가 그렇습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이들에게 투입된 양육과 교육비 530조 원이 고스란히 묻히는 셈입니다. 사정이 이런데 노인분들 좋을 리 없습니다. 60세 이상 노년층 90% 이상이 무직이거나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단순 근로자입니다. 전 세대에 찾아온 일자리 충격, 실직한 지 1년이 채 안 되는 사람이 63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이 그 급박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도 함께 무너집니다. 일자리 충격 세 번째입니다. IMF 금융위기를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잃은 많은 사람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자영업 근로자 비율이 미국의 5배, 35%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불경기 끝에 2004년 말 현재 4곳 중 하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앞으로 문 닫게 될 곳 더 많다고 합니다. 자영업의 실패는 남의 돈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에 사실 실업자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총체적 실업과 자영업 붕괴는 신용불량자 400만, 가계부채 400조라는 엄청난 숫자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의 감소와 소비 위축, 이에 따른 불경기 심화가 다시 일자리를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 이제 곳곳에서 가정까지 해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 일자리 충격 5번째입니다. 지난 10년간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추이를 분석해봤습니다. 양쪽의 격차는 10배 가까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은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소득 격차도 문제지만 이른바 좋은 일자리는 극히 제한된 반면 비정규직이 급속도로 양산되는 추세입니다. 이제 취업자의 3분의 2가 자영업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에 고령화 충격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미래 한국 리포트에서 밝혔듯이 20년 뒤면 1명이 벌어서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한국, 55세 이상 인구 중 60%가 무직인 현실을 보면 한국의 실업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다. 마지막 쇼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큰일이고 큰 위기입니다. 7, 8%의 고도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 경제, 이제 어느덧 4% 성장도 장담하기 힘들 만큼 저성장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마의 소득 1만 달러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베인앤컴퍼니는 우리 경제가 4%를 밑도는 저성장을 2010년까지 계속할 경우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100만 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에서는 50만 개 정도 늘어날 수 있지만 제조업과 농림수산업에서 140만 개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주는 역설, 삼성전자를 보십시오. 지난 97년부터 2003년까지 이 회사는 3배 가까이 성장했습니다. 손익 100억 달러를 이끈 눈부신 도약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이 회사의 고용은 4% 이상 줄었습니다. 이 같은 양상은 이미 제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1억 원의 국내 총생산 증가에 필요한 인력, 1970년이면 20명이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채 2명이 안 됩니다. 자동화, 지식, 정보화 혁명이 몰고 온 변화입니다. 과연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인공지능과 기계의 결합으로 20년 뒤면 공장에서 근로자가 사라지고 40년 뒤면 화이트 칼라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리라는 저 리프킨의 경고처럼 우리는 정말 노동의 종말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까? 여기 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네트워크 기반 인공지능을 갖춘 휴머노이드 NBH1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갖추고 있어서 여러분 얘기도 조금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얼마 후면 집안 심부름은 기본, 비서일도 잘 할 거예요. 물론 위험한 일은 제가 앞장설 거고요. 여러분들은 신나고 보람 있는 일을 하세요. 미래는 제가 아니라 여러분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베인앤컴퍼니의 이성용입니다. 미래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로봇의 말처럼 일자리 위기 우리 손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열쇠는 고용 극대화에 있습니다. 베인의 분석을 보면 1인당 GDP와 고용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라의 부가 곧 고용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OECD 연구를 보면 경제 성장은 생산성, 생산 가능 인구, 고용에 좌우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성 증가율도 낮아지고 있는데 주 5일 근무 때문에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없는 혁신을 통한 생산성 증가가 당연히 요구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고용입니다. 환경과 제도를 고쳐서 일하는 사람의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고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시각 맞습니다. 하지만 선진국은 발상을 전환해서 고용률을 높여 저성장을 극복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OECD는 일자리 전략 Job Strategy 보고서에서 고용을 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아일랜드의 기적의 가장 큰 원인을 취업자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일랜드는 고용을 늘려서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OECD의 분석을 봐도 아일랜드는 고용률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용률이 낮아져서 오히려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나라를 가른 변수가 바로 고용입니다. 아일랜드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학 교육 개혁과 경영 환경 개선,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로 고용을 늘려 경제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고용은 경제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의 기초입니다. 일자리는 소득이고 소득은 소비이며 소비는 생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 없이는 생활도 사회도 국가도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용이 무너지면 소득 격차도 심해지고 사회 통합도 흔들립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살이나 강도 같은 여러 사회 병리 현상을 불러옵니다. 베인이 분석한 결과 소득 2만 달러를 이루려면 일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400만 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를 합하면 10명 중 4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자뿐 아니라 비경제활동 인구까지 최대한 일할 수 있게 하는 대담한 발상과 접근이 필요합니다. 즉, 한국이 가진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고용 극대화를 가로막는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신영욱 이사가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욱입니다. 고용 극대화를 가로막는 주범, 한마디로 노동의 수요와 공급, 시장 모두가 고장나 있습니다. 먼저 수요부터 보겠습니다.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왔습니다.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의 결과입니다. 반면 그동안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53%가 식당, 숙박업, 부동산 중개업 같은 저부가 서비스업이라는 데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저부가 서비스업 근로자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자영업 근로자로 경기가 나빠질 경우 대량 실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분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제분업 속에서 한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쫓아오는 중국과 인도, 즉 친디아와 앞서간 선진국 사이에 끼어 설 땅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제조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으로 국내 제조업체들이 앞다퉈 옮겨가면서 우리의 고용 능력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산업 구조의 변화로 생산직 근로자인 저학력, 여성, 노인 등 취약계층부터 일자리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들이 일할 곳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고부가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고부가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용여력과 1인당 부가가치가 높은 엔터테인먼트와 통신, 금융과 관광, 실버 산업 같은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것은 물론 금융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주어 서비스 산업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나오게 해야 합니다. 과거 제조업을 육성했던 것처럼 고부가 서비스업을 육성해서 산업 지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둘째,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모이듯 우량 기업들이 한국에 모여드는 코리안 리그를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1억 달러를 유치하면 2,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생깁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매력 있는 한국, 차밍 코리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제3섹터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제3섹터를 통한 취업자 비중은 평균 8%에 달합니다. 미국은 성인 인구의 44%가 120만 개의 비영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사실상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규율이 지켜지고 지속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도 수요 못지않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쪽에선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사람이 없다고 호소하는 역설적 현실이 그 핵심입니다. 먼저 대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학과 산업이 따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의 경우 막상 사람이 필요하면 관련 학과 인력이 모자라고 불경기만 넘치는 미스매칭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발전으로 지속적 학습이 필요하지만 일단 졸업하면 끝이라는 점입니다. 교육부 전체 예산에서 평생 학습 관련 예산은 2%로 선진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직업의식도 문제입니다. 80%의 대기업이 대졸자들의 자질 부족을 지적하지만 막상 많은 이들은 연봉이나 직종 선택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눈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선 17만 명의 인력 부족을 호소해도 어렵고 힘들다며 외면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에게 기대어 스스로 독립하기를 거부하는 나약함도 보이고 있습니다. 부모와 같이 사는 경우 독립한 가구주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반밖에 안 되고 실업률은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의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각종 차별도 여전합니다. 성차별, 학력차별, 연령차별은 여성과 저학력층,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노동 공급의 문제 가장 먼저 교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외국 대학을 적극 유치해 국제 수준의 인재를 양성했고 그 결과 많은 다국적 기업이 유입되어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교육의 질에 대한 국제평가에서 60위에 머문 한국. 이제 더 이상 교육이 우물한 개구리로 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도 국제 경쟁의 파도를 이겨내게 해야 합니다. 외국 교육기관의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국내 교육기관이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야 합니다. 대졸자의 경제활동 불참으로 낭비된 교육비가 120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낭비되는 돈을 평생 교육비로 전환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그런 점에서 좋은 사례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함께 재교육기금인 평생학습계좌를 개설하고 정부는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 전 근로자가 재교육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영어, 수학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직업세계도 가르쳐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직업의식 양성을 교육의 핵심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직업을 연구하는 기관의 인력을 대폭 늘리고 직업의식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해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소득 2만 달러 경제를 위한 400만 추가 고용, 남성만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일하지 않는 여성 250만 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과감한 양성평등법 제정과 육아 및 방과 후 교육 지원 정책 등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핀란드를 배워야 합니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노동시장도 문제입니다.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직성입니다. 전통적인 인사제도, 노조의 강한 저항, 기업의 혁신 노력 부족 등으로 임금과 고용, 노동시간과 기능 모두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직성의 이면에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일자리를 잃으면 5명 중에 1명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취약한 고용지원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공공고용 알선기관의 직원들이 상대해야 하는 근로자가 선진국보다 최대 30배나 많습니다. 더구나 이들 기관의 직원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상담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 유연성, 사회안전망, 고용지원 시스템 3가지 모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업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을 재취업 교육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신속하게 일자리를 찾아주면 노동 유연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유연안정, 즉 플렉시큐리티라는 정책 도입을 통해 10%가 넘던 실업률을 4% 이하로 줄인 덴마크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먼저 실업급여 대상자부터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여 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상담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독일은 3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한국의 40배에 달하는 직업상담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문적인 직업상담 인력 10,000명을 육성하고 이들을 중학교 이상 5,500개 학교와 고용 알선기관에 배치해 누구나 언제든지 직업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의 원인도 해결 방향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와 실천입니다. 다음은 SBS 최금락 부장이 일하는 한국을 위한 10대 제언을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금락입니다. 이 자리에는 노사정 대표께서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일하는 한국을 위해 어떤 의지와 바람을 갖고 계신지 미리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 틀을 강화하고 완성시키는 데 앞장서고 이러한 사회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 사용자 측에 또 정부 측에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입니다. 이미 양산된 비정규직만으로도 우리 사회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민주노총은 중요한 경제 주체의 한 일환으로 또 한 파트너로 정부와 또 재계와 또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안정시키자. 임금을 안정시키자. 또 이렇게 그 고용의 어떤 유연성, 노동의 유연성 그런 것을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괜찮은 일자리,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물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겠지만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계라든지 경영계, 각급 학교,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들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러한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10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률을 경제의 최우선 지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일자리는 특정 계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최대 현안입니다. 국가 이익의 최전선이 일자리에 있는 만큼 고용 극대화를 제1의 국가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소극적인 지표 실업률 관리를 떠나서 취업자를 늘리고 비경제 활동 인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고용률 지표를 발표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용 관련 정부 부처를 재조직할 것을 제안합니다. 고용 관련 업무는 현재 재정경제부와 노동부를 비롯해서 거의 모든 부처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통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고용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청년 뉴딜에 나서야 합니다. 영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 1997년만 해도 유럽 평균의 배가 넘는 13%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알선하고 필요할 경우 맞춤식 재교육까지 실시하는 청년 뉴딜을 도입해서 실업률을 3%포인트 이상 끌어내렸습니다. 이미 우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청년 뉴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일과 배움의 정년을 없애고 각종 차별도 철폐해야 합니다. 고령화 같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고 노동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평생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한 나이나 성별, 학력 때문에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집집마다 직업 지도를 둘 것을 제안합니다. 대부분 가정에 세계 지도나 도로 지도는 있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직업에 관한 지도를 갖고 있는 집은 얼마나 있습니까? 유망하고 인기 있는 직종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보다는 지금 당장 인기 있는 직종에 몰리는 바람에 지나친 경쟁과 공급 과잉, 일시 퇴출의 위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선 직업 전문 띵크탱크를 세계 인류 수준으로 키우고 수시로 각 가정과 학교, 직장에 직업 지도를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직업 세계에 대한 교육도 국어나 영어, 수학처럼 어려서부터 시켜야 합니다. 사회적 일자리를 책임 있게 만들고 관리할 민관 협력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영국 정부는 민간의 산업공유운동본부와 협력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복지와 환경, 교육과 의료, 주거와 에너지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하지만 시장에서는 나오기 힘든 공익적 일자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납세와 일자리에 대한 공헌지수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듭니다. 또 기업 수익이 늘어야 세금도 늘고 그래야 정부 재정으로 사회적 일자리도 늘릴 수 있습니다. 납세 공헌지수를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을 존중하는 풍토를 확립해야 합니다. 일자리 공헌 역시 계량화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을 제안합니다. 대학은 인류 인력을 공급하는 공장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산업과 사회로부터 외면받는 대학, 실업자를 양산하는 대학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대학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쟁도 없고 투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인 평가 인정제를 도입해서 대학의 품질을 학생과 기업, 정부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임금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취약한 사회 안전망 속에서 해고의 자유만을 놓고 소모적인 논쟁을 해왔습니다. SBS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의 90%는 임금은 낮더라도 고용이 안정된 직장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임금의 유연성은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체계로 바꾸고 임금 피크제도 확대돼야 합니다. 마지막 과제는 실천입니다. 9가지를 제안드렸습니다마는 노사정 사이의 합의와 실천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노사정이 핵심적인 협약 단 한 가지라도 맺어서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양보하고 사용자는 고용을 보장하는 양보 협상도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일자리의 미래는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고용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느냐, 소득 2만 달러 선진국으로 빨리 들어설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합심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은 일에 있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의 말입니다. 다시 일하는 한국을 위해 SBS부터 앞장서겠습니다. SBS는 우차사뿐 아니라 1차사, 즉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 나서겠습니다. 실업 극복 국민재단을 비롯한 각계각층과 손잡고 일 잘하는 선진 한국을 향해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고용과 실업 문제를 총괄하는 존 마틴 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선진국 클럽에서 보는 우리 한국의 실업 문제 조언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Mr. John Martin, please. Thank you. Ladies and gentlemen, 네, it's a 주변 great 여러분, honor for me to be asked 이 to 자리에 comment 서게 된 것을 on this 굉장히 timely and 영광스럽게 provocative 생각합니다. 아주 report by 시적절하고 SBS 상당히 and 도발적인 Bain and 보고서가 Company. SBS와 베인 앤 Let me 컴퍼니에서 begin by 작성이 agreeing 됐는데요. wholeheartedly 영광스럽습니다. with the 우선 central thesis of this report, 이 보고서의 which is that 중심적인 it's a 내용에 vital 전적으로 national 동감한다는 objective 말씀부터 for Korea 드리겠습니다. 일단 to increase its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employment 중요한 rate 국가적인 over the coming 목표를 decades. 가지고 향후 I would, however, 10년간 like to 고용률을 add 높이는 one 문제를 nuance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to this 생각을 objective. 합니다. 이 Korea 목표의 should 한 가지 also 다른 be 측면을 concerned 말씀드리자면 about the quality of jobs 한국은 that will be 일자리의 created in the 질에 future. 대해서도 You want 항상 good 생각을 하셔야 jobs 된다는 that 것입니다. pay decent 좋은 wages 일자리가 and that offer 웬만한 good 정도의 career 임금을 prospects. 줄 수가 So 있어야 my 되고 또 thought 경력 is that the 개발 slogan 전망도 should 있어야 be 됩니다. 그렇기 more 때문에 and 저는 better jobs 더 for 많은 Korea. 그리고 더 나은 일자리를 Now, if 한국을 위해서 Korea is to 만들자로 live up 슬로건을 to this 정해야 된다고 slogan, 생각을 합니다. it's clear that it will have 한국이 to 이대로 raise 실행하기 employment rates 위해서는 significantly 상당히 for a number 고용률을 of 높여야 될 groups, 것이고요. notably women 특히 and older 여성과 workers. 노령층을 위한 It's 그런 noteworthy, 고용률을 for 높여야 될 example, 것입니다. that women accounted 특히 for the 여성을 vast bulk of 보면은 the employment growth behind the Irish 고용률이 economic miracle, 아일랜드에서 which 상당히 is 높아졌을 highlighted 때 in the 여성의 report. 고용률이 상당히 많이 Indeed, some 높아졌다는 commentators 것도 have said that the 볼만할 Celtic tiger 점입니다. should really 어떻게 be called 보면은 the 아일랜드의 Celtic 호랑이에 tigress.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Now, increasing 아일랜드의 female 호랑이들이 employment in 주로 Korea 여성이었다는 will require 것 a mini 말씀드리고 revolution, I 싶습니다. think. 한국에서 Promoting 여성의 고용률을 greater 높이기 gender 위해서는 어떤 equality 소규모 at 정도의 work 혁명이 필요하다고 and in 생각을 the 합니다. 양성 distribution 평등이 of 일자리에서 household and 이루어져야 될 between 것이고요. men and 가사 women. 분담과 육아 분담이 It will 이루어져야 require 될 Korean 것입니다. employers 그리고 to offer 한국의 many 고용인 more 입장에서는 part-time jobs. 비전임 일자리를 훨씬 더 많이 It will 제공을 해야 될 also 것이고요. clearly demand a 그리고 major expansion 분명히 of childcare. 보육시설을 크게 확충할 whether 필요가 through 있을 the direct 것입니다. 이런 public 보육시설의 provision of creches and 경우에는 nursery 나라에서 schools, 알아서 as is the 유치원이라든지 situation in 어린이집을 France, 많이 제공하는 경우가 or 있을 수 있습니다. subsidies to 프랑스에서가 parents 그렇게 되고요. to purchase 아니면은 childcare on the 부모에게 private market, 보육을 할 as is 수 the 있는 case, 보육시설에 for 맡길 example, 수 in 있는 Australia 보조금을 and the 지급하는 United 호주나 Kingdom. 영국의 예가 있을 수가 있을 If we turn 것입니다. to older workers, 고령층 it will be very important, I 근로자들의 believe, in 경우에는 order to increase their 특히 employment 중요한 prospects, 것은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 일단 something 정부 like the range of 입장에서는 recommendations which we made 지금 in 저희 the recent OECD가 report 최근에 내놓은 entitled 권고안을 Aging and 따르는 것이 Employment 중요하다고 Korea.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최근 고령화 고용 한국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제언들을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언들에는 뭐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체계라든지 의무 정년 퇴임 제도라든지 아니면 평생 학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용자 측의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OECD 대부분 국가에 존재를 합니다만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가 아주 좋은 예가 될 수가 있는데요. 핀란드의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국가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고령층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OECD 국가들은 핀란드의 경험으로부터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용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10년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개혁이 필요할 것이고 아주 강한 정치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서가 내놓은 10가지의 제언이 있는데요. 상당히 자극적이라고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세계 인류 수준의 대학 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공 지출이 많이 필요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출을 통해서 더 나은 지속 가능한 고용으로 이루어갈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은 공공 투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말에 제 고향인 아일랜드는 17%의 높은 실업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낮은 고용률이 있었고 대규모로 아일랜드로부터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가 약간 웃도는 실업률을 보이고 있고 평균을 훨씬 더 웃도는 고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민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들이 아일랜드에 일하고 싶어서 이민을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 위기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일랜드가 성공했다면 한국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나라 안팎의 귀빈께서 400분 넘게 참석하셨습니다. 모든 분들로부터 오늘의 보고 내용에 대한 조언과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이해찬 국무총리와 강원용 실업극복 국민재단 이사장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강원용 실업극복 국민재단 이사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런 뜻깊은 모임을 열어주신 SBS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바쁜 시간에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이 이처럼 참석해 준 데 대해서 굉장히 힘을 얻게 됩니다. 다만 오늘의 실업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금 21세기에 당면한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는 것을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리프킨 박사의 노동의 종말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세계적인 현상 속에서 한국의 특수성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좀 여러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오늘 이 모임에서 많이 나온 데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제안들을 충실히 실천하고 더 검토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부닥친 이 실업의 위기를 극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모든 분들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한국이 오늘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도 얘기하고 대책도 얘기되었습니다만 우리 한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 문화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민족의 얼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5,000년 동안 정말 기가 막힌 역사적 환경 속에서 여러 번 소멸되어야 될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서 오늘까지 이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민족 문화의 삶의 얼 속에 삶이라고 하는 문화의 얼입니다. 이 삶이라는 문화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서 신바람만 나면 그 모든 어려움을 쉽게 극복하고 넘어가는 그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난 5,000년 동안의 역사에서 수많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6.25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하나는 이 민족의 전 민족의 실업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이래도 정말 신바람이 나서 한번 해보겠다,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되면 된다 하는 그런 결심만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면 이 백성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잠든 민족의 얼에다가 불을 질러주느냐 하는 것이 나는 근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특별히 이 SBS 같은 매스컴 기관이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고 나온 데 대해서 제가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민단체나 이 매스컴이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이 정말 한번 우리가 해보겠다는 신바람이 나게 하는 이것을 일으키려면 여기서 요사이 우리가 늘 말하고 있는 성장이냐 분배냐 그런 쓸데없는 이론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에게서 정말 한번 하겠다는 강한 의욕이 생기지 않고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보람 있게 한번 멋있게 정말 이것을 이겨내고 해보거나 반드시 하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느냐, 그것이 토대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정책이 바뀌어져야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우리 민족 문화의 깊은 뿌리의 삶의 문화에다가 불을 질러주는 이 일, 이것은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매스컴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 일에 함께 손잡고 정진해서 이 난국을 극복하고 우리는 또 하나의 5,000년 역사 가운데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한 민족으로 세계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위원장을 겸하고 계신 이해찬 국무총리를 모시고 오늘 보고에 대한 강평과 그리고 정부의 정책 구상과 의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예, 일자리 창출이 올해의 전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SBS와 베인앤컴퍼니가 이 노동과 고용 문제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나누게 될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그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리프킨 이사장님과 주제 발표를 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OECD의 존 마틴 노동담당 국장, 그리고 양대 노총위원장님, 그 경제단체장님들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실업 문제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긴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올해의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그런 그 정책 사안입니다. 여러 주제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처럼 이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년에 40만 개 일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4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주제 발표에서 나온 것처럼 이 정부의 힘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고 노동계와 그 사용자와 그 정부가 함께 거의 사회 협약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85%나 되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은 기술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은 수출이 안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노동의 유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노동의 안정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서로 상반하는 서로 갈등적인 측면을 동시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 협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사회 협약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사실상으로 가능한 일이지 지난 해와까지와 같이 갈등하는 이 상황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는 생산 활동에서의 일자리만 창출하는 것은 한계가 왔기 때문에 이른바 요즘에 흔히 말하는 그 웰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삶의 조건,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 이런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 일자리,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섹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그 일자리, 그 사회적 일자리에 인력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사회 단체와 이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분야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이 발표를 하는 걸 보고서 제가 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 나름대로 다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 그 사례 발표된 데들은 인구 1,000만 이하인 작은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4,800만이나 되는 매우 큰 나라입니다. 인구 4,800만에 1인당 GDP가 지금 15,000불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아까 사례에서는 10,000불이 안 되는 거로 나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원화가 절상이 됐기 때문에 14,000불은 확실히 넘었고 15,000불에 가까운 나라입니다. 조금 있으면은 20,000불이 되려면은 1조 불의 GDP를 가져야 되는 나라입니다. 이 사례에서 나온 나라들은
GDP가 불과 한 2천억 불, 3천억 불 정도의 나라들이기 때문에 일자리 만드는 그 정책 수단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우리하고 많이 다릅니다. 저런 좋은 사례에서 경험은 어때?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찾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그 여러 경제 주체들 간의 그 충분한 대화, 이 모색,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여러 그 일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많이 수반이 되는데, 국가 재정 중에서 상당 부분이 우리는 IMF 외환위기 금융 비용으로 지금 그 정부 예산이긴 하지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쓰지 못하는 돈이 연간 7, 8조나 됩니다. 공적 자금에 대한 이자라든가 국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 나가고 있는 돈이 한 연간 7, 8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이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 복지 시설이라든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예산으로 사실은 쓸 수 있는 예산인데 그 못 쓰는 돈이 연간 7, 8조나 되기 때문에 정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걸림돌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경제 운영을 잘못했은 대가를 우리가 지금 8년째 치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한 7년 가까이는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그 사회단체와 경제 주체들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그 인정하고 그 양보하는 그런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은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실기할 수 있는 어려운 시기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정부에서는 4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대통령께서도 연도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그 부서가 힘을 합쳐서 우선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하는 보람, 사회 진출해서 그 직장을 갖는 그 희열 이런 것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또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은 바로 사회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또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해서 이제는 국민 통합을 이루는 올 한 해가 돼서 이 올해가 계기가 돼서 2만 불 국가로 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도록 다 함께 하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일자리 위기,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한 SBS의 제2차 미래한국 리포트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SBS는 앞으로도 미래 한국을 여는 언론으로서 모든 노력과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